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위한 공간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순우 GIS팀의 팀원 석사과정 1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저희 팀에서 수행한 그리드 통합과 주소 부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회의 해결 과제가 사업체 실태 시각화와 청년 창업 또는 사업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였던 만큼 저희 팀은 해결 과제에 기반하여 크게 두 가지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석의 목적은 사업체 실태 시각화이며 분석 목록은 단순 분석, 최근민 분석, 유동인구 분석 총 4개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분석은 정책 재현을 위한 분석이며 분석 목록은 청년 창업 정책을 위한 분석과 사업 정착 정책을 위한 분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내용들을 종합하여 나온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그리드 통합이라는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드를 통합한 이유는 제공받은 그리드 형태 공간 정보들 간의 격자 크기가 동일하지 않아서 데이터 간 연계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드 사이즈를 500 x 500으로 통합하여 연산량 감소 효과와 제공받은 데이터 간 연계성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그리드 데이터의 지리적 경계를 실제 용인시의 경계와 일치시키는 전처리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리드 통합 데이터에 대하여 법정동과 시군구 주소를 부여해서 주소 기반 지역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팀에서 수행한 분석 내용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의 목적은 용인시의 사업체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체 실태 시각화에서는 단순 분석, 핫스팟 분석, 최근림 분석, 유동인구 분석, 매출 추이 분석 총 5가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사업체 실태 파악을 위해 제공받은 데이터들을 최대한 연계하여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상관관계를 도출하였고 다음 정책 재현 목적의 분석 고도화를 위한 발판 마련의 단계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 단순 분석입니다. 우선 용인시의 주요 창업 연령대와 청년 창업 비율이 높은 지역을 확인하였는데 좌측의 지도를 보면 용인시의 주요 창업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측의 지도를 살펴보면 청년 창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기흥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장의 그리드 지도를 법정동으로 재분류하였는데 용인시의 20대 창업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읍면동은 높은 순서대로 역북동, 운학동, 상갈동, 양지동, 고매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내 사업체 평균 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기흥구 신갈동의 사업체 평균 나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나이가 높은 지역은 사업 지속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각 그리드별 인구와 사업체 수에 대한 단계 구분도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인구와 상점이 몰린 지역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수지구는 압도적인 인구수와 사업체 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대비 인구수를 분석하였습니다. 사업체 대비 인구수가 높다는 것은 사업체에 비해 거주 인구가 높다는 의미로 수지구와 동백지구는 동일한 베드타운이지만 수지구에 비해 동백지구 주변이 특히 사업체당 인구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좌측의 지도는 용인시 내 사업체의 채무 현황을 시각화한 것인데 값이 지날수록 채무 상환에 오래 걸리는 지역이며 우측의 채무 안정도는 매출 채무 비율을 나타내는 LSR 값을 평균 사업체 나이로 나누어 재무 안정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또한 인구와 사업체에 대한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로컬 모런스 아이 통계량을 사용해 핫스팟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지역 분석을 위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근림 분석을 통한 경쟁 등급 분석입니다. 그리드별로 상점들의 최근접 이웃과의 평균 거리를 활용하여 경쟁 정도를 정량화하였습니다. 좌측의 지도에서 색이 진할수록 경쟁이 치열한 그리드이며 분석 결과는 거리 기반의 물리적 경쟁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대별 유동인구 핫스팟 분석입니다. 저희 팀은 시간대를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체 실태 시각화의 마지막 분석은 지역구별 매출 추이 분석입니다.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에 대하여 지역구 내 법정동별로 분기 매출액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용인시의 모든 지역구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상위동들은 코로나19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매출 추이가 저조했던 법정동들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매출이 소폭 상승하거나 꾸준히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책 재원을 위한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창업을 위한 분석이고 두 번째는 사업 정착을 위한 분석입니다.
분석 목록으로는 연령대 분석, 상관 분석, 지역 집중 분석, 그리드별 분석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 분석 고도와 단계에서 관심 지역의 범위를 좁혀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디테일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정책을 위한 분석의 첫 번째는 연령대별 주소비 항목 및 소비 지역 분석입니다. 저희 팀은 소비자의 행태는 연령대라는 중요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인하여 청년 창업들에게 용인시내 연령대별 소비 행태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제로 연령대별로 주요 소비 지출 항목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지출 항목을 파이 차트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실제로 연령대에 따라 월평균 주요 지출 항목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용인시의 연령대별 소비 지역을 시각화한 결과 용인시의 주소비층은 40에서 50대가 지배적이었고 지역별로 주소비 연령대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분석의 두 번째는 업종 코드별 청년 사업체와 소상공인 변수와의 상관 분석입니다. 저희 팀은 소상공인 사업체 개수, 청년 사업체 비율이라는 변수와 업종 코드별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사업체 개수와 업종 대분류 코드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생활서비스, 음식, 관광, 여가, 오락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 개수가 많은 곳일수록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업종 중분류 코드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미용 관광 업종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체 개수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수행했던 업종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미용 관광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창업하며 특히 청년 창업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스포츠, 부동산, 숙박 업종들은 소상공인과 청년 사업체 변수와의 상관성이 매우 낮은 업종이었으며 요식업 관련 업종들은 대체로 소상공인 사업체 개수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청년 사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두 변수와 상관성이 가장 높았던 생활서비스, 음식, 관광, 여가, 오락 업종들을 위한 방향성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 창업 정책을 위한 분석의 세 번째는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상권 현황 파악 및 상권 발달 양상 예측입니다. 용인시는 기흥역 플랫폼시티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 다수의 지역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팀은 해당 개발 지역들과 유사한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의 상권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상권들을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개발 예정 지역의 상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흥역 플랫폼시티에 해당하는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원산면 모두 한식 사업이 현재 가장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권이 발달한 보정동을 기준으로 원산면 전체의 사업체 개수는 보정동의 한식 사업체 개수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네 지역 모두 충분한 상권 개발의 확장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개발 이후 해당 지역들의 미래 상권 모습을 유사한 개발 지역의 현재 상권 현황으로 위치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기흥역 플랫폼시티의 경우 유사한 개발 지역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유사한 개발 지역 사례만을 조사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유사한 산업단지 개발 사례는 이천하이닉스 반도체 공업단지, 아산현대기아자동차 공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를 살펴보았으며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업단지의 업종별 사업체 개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 사업체 개수 상위 3개 업종은 순서대로 한식, 유흥주점, 종합소매점이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공업단지의 상위 3개 업종 또한 순서대로 한식, 종합소매점, 유흥주점이었으며 호승지구의 사업체 개수 상위 3개 업종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산업단지의 업종별 사업체 개수를 살펴보면 산업단지의 규모별로 총 사업체 수가 매우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산업단지와 현대산업단지 인근 사업체 개수는 포승공대는 20% 미만이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3개의 세로 막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상위 업종은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석 요약입니다. 산업단지의 규모별로 사업체 개수는 상이하나 상위 업종은 유사하였으며 특히 한식 업종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발 지역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역 내 유사 업종의 개수 및 전체 사업체 대비 비율을 살펴보고 기존 산업단지 데이터와 비교하여 과포화 정도에 대한 판단과 해당 업종의 추가 확장 가능성 등을 철저히 비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 정책을 위한 분석은 용인시의 각 그리드별로 금융지수, 경쟁지수, 입지지수를 산출하여 총 8가지의 클래스로 분류한 뒤 각 클래스에 대한 적절한 맞춤 솔루션을 제안하는 분석입니다. 금융지수는 각 그리드 내 사업체의 금융 안정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해당 그리드에 속한 사업체의 매출과 부채값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경쟁지수는 사업체 간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앞서 수행한 핫스팟과 최근림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입지지수는 상주 인구수와 유동인구 지표를 통해 산출한 창업의 유리함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입지지수가 높은 그리드는 상주 인구가 높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유동인구가 많기에 소매업과 음식점 등 직접 판매업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3개의 지수를 각각 X, Y, Z축으로 설정하여 각 그리드에 대한 산전도를 그린 후 총 8개의 클래스로 분류하였습니다. 분류된 8개의 클래스에서 금융지수를 기준으로 1번에서 4번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클래스, 5번에서 8번은 재정적 지원이 불필요한 클래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표는 8개 클래스에 대한 경쟁, 입지, 재무 지표 및 그리드 개수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1번과 5번, 2번과 6번, 3번과 7번, 4번과 8번 클래스 등이 각각 쌍을 이루어 유사한 경쟁 입지 특성을 보이기에 다음 2개의 슬라이드에서 각 클래스 쌍별로 맞춤 솔루션을 정리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앞서 수행한 다각도의 분석들을 종합하여 분석별로 시사점을 나열하고 시나리오로 용인시의 상권 현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 주요 창업 연령대는 30에서 50대이며 청년 창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기흥구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 평균 나이가 높은 지역은 용인시의 구도시민 기흥구와 구청 소재지였으며 신분당선, 분당선, 에버라인 인근과 수지구가 사업체 과집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린 분석을 통해 수지구와 기흥구의 상권 발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체 간 물리적 경쟁 지수가 높은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별 주 소비 항목 및 소비 지역 분석을 통해 가구주 연령별로 주요 지출 항목이 상이하다는 것과 용인시의 수지구와 기흥구 내 상권 발달 지역의 주 소비 고객층은 40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 코드별 청년 사업체와 소상공인 변수와 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임의용 관광과 음식 관련 업종들이 소상공인 사업체와 청년 사업체 변수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용인시 내 개발 대상 지역의 현재 상권을 알아보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유사한 국가기업 산업단지 사업체 현황과 비교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업체 개수는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나 각 산업단지별 상위 업종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드별 지수 기반 분석에서는 각 그리드를 금융지수, 경쟁지수, 입지지수를 기반으로 총 8개 클래스로 분류한 뒤 클래스 쌍에 알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팀 발표의 마지막 순서는 질문 시나리오로 확인하는 용인시의 상권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인시의 주 창업 연령대와 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의 주 창업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이며 사업체가 몰려있는 핫스팟은 기흥구 신갈역에서 상갈역 구간과 수지구 상현동에서 죽전동 일대 그리고 초인구 용인시청 주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인시의 입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인시의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지구와 기흥구 동백지구의 입지 점수가 우수했으나 거리 기반 경쟁 지수 또한 높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둔전역, 나사면 아곡저수지 주변과 같이 유동인구가 적지만 입지가 좋은 특정 지역들도 존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현 상권을 살펴본 결과 충분한 지역 상권 발전 가능성이 존재했고 유사 선례 기업 산업단지 조사 결과 인근 상권의 상위 업종에는 한식, 종합소매점, 유흥주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용인시의 주 고객층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전체적으로 40대에서 50대의 소비가 지배적이지만 국소적으로 주요 카드 사용 연령대는 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 소비층의 소비가 집중된 업종을 파악하는 데에는 데이터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였지만 지역별 주소비 항목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우 유의미한 인사이트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팀의 분석이 용인시의 청년 사업체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순우 GIS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